안녕하세요. 주하재입니다. 이번에는 주기를 좀 짧게 가지고 돌아왔습니다. 솔직히 이때 동안 회사 일이 너무 바쁜 것도 있었지만 또 의지부족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회사를 들어간 지 얼마 안 돼서 그런 것도 좀 있고 힘든 건 똑같은데 그 힘듦에 좀 익숙해져가지고 좀 그냥 정신적 여유라고 할지 그냥 그런 게 생겼습니다. 드디어 일본 아마존에 입고를 했어요. 원래 미국에 넣기 전에 일본 아마존에만 입고를 하려고 했는데 일본 아마존이 그 입고하는 게 너무 오래 걸려가지고 이제 계속 좀 질질 끌리다가 그리고 재고도 너무 많고 그 일본에 제가 판매하는 제품들의 판매량이 내가 들어가려는 그 카테고리의 어떤 특정 제품의 상품군이 대부분 다 판매량이 낮았어요. 그래서 후발주자인 내가 판매량을 그렇게 많이 가져가지 못할 것 같다. 그 미국처럼. 그래서 일단 패키지는 다 일본어였는데 그 미국인들이 일본의 제품을 좀 좋아하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다른 사장님들의 추천을 그냥 넣어보시죠. 뭐 이래가지고 넣었는데 잘 됐어요. 앞에 말했듯이 두 개는 지금 고전 중인데 한 개는 막 그냥 딱 처음 런칭한 것처럼 팔리는 것 같아요. 근데 그 한 개가 정말 나머지 한 놈이 진짜 엄청나게 잘 팔려가지고 지금 재고 부족이 났습니다. 판매량을 조절해야 될 정도로 잘 팔려가지고 처음에는 막 하루에 5개 뭐 이렇게 나갔는데 지금은 막 10개, 15개가 매일 나가는데 너무 잘 팔리니까 빨리 부랴부랴 주문을 넣었어요. 근데 그 중국에는 춘절이라는 게 있거든요. 2월 15일. 근데 이제 거의 그때쯤부터 공장들이 한 달을 쉬어요. 그러니까 그 전에 주문을 빨리 해야 돼서 그래서 1월 되자마자 그냥 바로 주문을 했는데 이미 춘절 주문을 끝났다는 거야. 그래가지고 주문이 완료되면 4월 뭐 20일 뭐 이렇게 인도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안 된다. 제 재고가 지금 그 속도였으면은 1월이 채 되기도 전에 다 동의나는 거여서 이제 많은 사장님들이 얘기하기를 아마존은 품절이 나면 거의 리스팅은 뭐 상품 등록한 겁니다. 리스팅이 초기화되는 것 같다. 그러니까 내가 쌓은 게 다 무너지는 것 같다. 이런 의견들을 많이 주어서 이거 안 되겠다. 조절을 해야겠다. 그래서 그 광고비도 좀 줄이고 가격을 2불씩 올렸어요. 근데 판매량 계속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또 2불을 올렸어요. 근데 한 뭐 4개 떨어졌나? 그래서 2불을 더 올려가지고 거의 한 6불을 올렸나? 그러니까 그나마 3, 4개씩 나가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게 약간 좋은 거를 만끽하기도 전에 재고 부족이 나버리니까 그 그거 있잖아요. 가진 게 없을 때는 갖고 싶어 하는 마음이 뭐 괴롭다고 해야 될지 뭐 이렇게 약간 으쌰으쌰하는 느낌인데 가진 게 없어질 수 있다는 그 느낌은 더 괴롭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지금 막 좋아할 겨를이 좀 없는 좋아해야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게 너무 뭐 복잡해가지고 일단은 판매량을 좀 늦추면서 이제 제가 빌었죠. 근데 공장한테는 여기서 뭐 꿀팁 아닌 꿀팁은 보통 중국 공장이랑 얘기를 할 때 대부분 막 뭐라 해야 돼? 빌거나 아니면 떼쓰거나 그런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뭐 내가 갑이니까 돈을 많이 주니까 너네들 당연히 해야지. 그렇게 해서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공장은 아마 정말 장사가 안 되는 공장일 가능성이 높고 핫바리 그리고 뭐 제품의 질이 별로 안 좋거나 어쨌든 문제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일 잘하는 직원들은 내 맘대로 잘 안 되듯이 마찬가지로 되게 잘 만들고 인기 있는 공장들은 콧대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항상 협상을 기본 전제로 해야 되는데 대부분 사장님들이 그런 협상이라는 거를 얘기하지 않고 이제 우기거나 떼쓰거나 하는 거를 하니까 그래 놓고 이제 뭐 중국 애들이 이상하다 뭐 중국 애들은 어쩌 싸가지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죠. 이러니까 뭐 엄청난 협상의 그거 같은데 그러니까 협상이란 것 자체를 생각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서 하는 말입니다. 그렇고 그래서 저는 어쨌든 제가 주문을 하는 것도 공장도 좋은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좀 일단 미국에 가는 바이어들은 이제 공장들이 좋아하는데 그 이유가 당연히 미국에 나가는 물량이 어마어마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얘기를 했죠. 지금 이 속도면은 내가 상반기 안에 월에 한 4, 500개 정도 판매량을 만들 수 있다. 그러니까 월에 4, 500개씩 계속 팔리는 거지. 최소. 그래서 뭐 올해 안에는
월 1000개 정도로 만들 수 있는 판매량인데 만약 내가 이때 이 타이밍에 품절이 나고 해버리면 아마존은 모든 걸 잃는다. 그러니까 너네들이 좀 협조해줬으면 좋겠다. 무리한 부탁이지만 뭐 이런 식으로 내가 앞으로 너네들 공장을 잘 팔아줄 건데 너네들의 도움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약간 협상이죠. 그러니까 걔네들한테도 좋은 거고 나도 좋은 거니까 그런 식으로 하니까 이제 워낙 뭐 부탁을 잘 들어준 친구들이었는데 어쨌든 저도 그런 식으로 좀 윈윈의 자세를 좀 부탁을 하니까 들어주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주문을 밀어 넣어보겠다. 그래서 되게 일부 물량을 2월 15일 전까지 만들어 보겠다 해서 자, 좀 적으면서 하겠습니다. 2월 15일 전까지 춘절 전이죠. 전까지 만들어주겠다고 해가지고 그 일부 물량만 더 받기로 했습니다. 그 물량이 얼마나 될지도 모르고 그건 1월 말에 말해준대요. 그러니까 지금 간당간당해요. 이 4개씩 하루 4개씩 해도 지금 위험해. 3개씩 해야 되는데 이게 또 아예 막 가격을 너무 높여버리거나 광고를 다 아예 꺼버리면 또 이게 또 리스팅이 이상해질 수도 있거든요. 이게 최소한을 유지하면서 막 해야 되는데 그게 참 어려운 거죠. 하여튼 재고 힘듭니다. 어쨌든 이 친구가 이렇게 잘 팔려주는 덕분에 그 저번 영상에서 말했던 것처럼 아마존 코리아 그 코리아에서 처음으로 이제 뭐 커피챗 같은 걸 하는데 내가 멘토가 돼줬으면 좋겠다고 메일이 와가지고 처음엔 스팸 메일인 줄 알았는데 그 매니저의 이름이 다른 사장님도 아시는 분이라고 하더라고요. 내가 갈 정도인가? 보니까 일단 그런 걸 처음 시작하는데 그게 제가 처음이더라고요. 그러면 어쨌든 그 시기에 내가 제일 잘 팔렸다는 건가? 어쨌든 초청해가지고 이제 멘토링을 하러 갔습니다. 거의 1시간이었는데 한 2시간을 떠든 것 같아요. 제가 입 터는 걸 좋아해가지고. 그리고 사무실 좋더라고요. 역삼에 있는데 빌딩도 크고 급이 다르더라고. 하여튼 좋았습니다. 재밌었고 이런 기회가 있으면 종종 가고 싶네요. 그리고 대망의 일본 한 달 런칭 후기. 이거 진짜 너무 힘들었는데 일단 왜 힘들었는지 대해서 좀 잠깐 집어넣으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미국은 약간 개방 시장이거든요. 웬만하면 관세도 잘 없고 트럼프가 오기 전까지는 관세라는 게 거의 없었고 지금도 관세가 있지만 뭐 그냥 이게 배송비에 막 녹아 있고 이렇게 중국 애들이 어떻게 좀 잘 이렇게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배송비가 높아진 느낌이다. 그래서 셀러 같은 경우는 컨테이너로 막 엄청 많이 보내지 않는 이상 그거를 체감할 정도는 아니에요. 그래서 저희는 보통 뭐 많아봤자 팔레트 다니니까 미미하다. 그래서 미국은 개방 시장이라서 배송 그냥 보내면 돼요. 우체국이나 뭐 대한통운 이런 거 쓰듯이 그냥 우리는 어떤 특정 포워더라는 배송 업체를 써서 보내면 된다. 그래가지고 일 잘하는 포워더들은 그냥 이제 필요한 서류들 막 말해주면 그 공장에 요청하고 이제 중간에서 핸들링 정도 해주면 됩니다. 그리고 제가 또 심지어는 좀 핸들링에 소통이 잘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서로 이야기하기 시켰어요. 그래서 이제 내가 좀 중간에 또 중지할 것은 중지해주고 그렇게 어려울 건 없다. 저도 처음 할 때는 좀 어려웠고 이 포워더를 괜찮은 사람을 찾는 게 좀 문제지 어쨌든 보내는 건 어렵지 않고 근데 이게 보내는 게 쉽다는 건 경쟁자가 많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일장일단이 있죠. 어쨌든 미국이란 시장은 어마어마한 시장이고 거기서 이제 성과가 나서 저도 좀 약간 천운을 따른 게 아닌가 싶고 그 반면에 일본은 되게 폐쇄적이죠. 인 시장입니다. 근데 뭐 엄청 폐쇄적인 시장은 아니죠. 우리나라도 그렇게 보면 폐쇄적인 시장이에요. 이게 약간 자국 내 산업을 보호하는 거죠. 그래서 약간 무슨 품목들이나 뭐들이나 이런 게 있으면은 관세도 있고 그리고 이제 책임 소재 여부 이것도 되게 많이 보더라고요. 너네 외국 회사 일본에서 장사하다가 사고 나면 어쩔래? 그러니까 여기서 모든 문제가 시작되는 거죠. 특히나 저는 주방 카테고리여가지고 음식이 닿거나 사람 입에 닿는 경우도 있어서 이 검사를 뚫는데 정말 오래 걸렸어요. 그러니까 한국은 없었어요. 중국 업체예요. 중국 업체고 이 업체도 진짜 뭐 어떻게 구했는지도 모르겠어. 일본 아마 좀 파트너사라고 추천해주는 대부분이 뭐야? 전부지. 다 화장품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거기 있는 업체들한테 모두 다 전화해봤어요. 근데 화장품만 해요? 식기요? 이런 느낌. 뭐 심지어 어떤 업체는 식기 안 될걸요? 그러니까 약간 단정짓게 말하는 거예요. 이 말에 갑자기 약간 빡이 치더라고. 전화해서 식기 뭐 저 인증 검사 어쩌고저쩌고 하는데 식기요? 식기 안 될걸요? 불가능할걸요? 뭐 이러는 거예요.
아니 근데 뭐 일본에 중국 물건이 안 팔리는 것도 아니고 자기네들이 원대 불가능할 거라고. 여기서 이제 제가 빡이 쳐가지고 내가 어떻게든 넣고 말겠다. 이게 한 반년 정도, 반년 더 걸렸던 것 같은데, 업체 찾는데 반, 그리고 검사 진행 반, 이게 반년이었고, 그리고 검사 끝나고 보내는 거, 이것도 반년이에요. 일단 그 일본의 관세의 시스템이 뭐 품목마다 뭐 5점 몇 퍼센트에서 뭐 엄청 되게 복잡한 계산법이 있거든요. 무슨 뭐 내가 3불에 주문했으면 이거에 뭐 무슨 배송비에 이거를 원가로 쳐가지고 뭐 어쩌고저쩌고 곱하고 뭐 어쩌고저쩌고 하고 뭐 이게 있거든요. 근데 이거는 어떤 법적인 거고, 이제 관례상 계산하기 편할 때 어떻게 하냐면 다 판매가의 15%에 뭐 30%였나 뭐 이런 식으로 계산해요. 한 판매가에 결론적으로 한 10%인가 요 정도가, 10에서 15% 정도가 관세로 내는 거죠. 그냥 거기다가 미국은 뭐 유아용품이 아니고서야 식기나 이런 것들도 그냥 공장 자체 검사거든요. 그래서 그냥 공장에서 보통은 맞추니까 제대로 된 공장에 들이면 보내면 되는데, 이제 한국도 식약처 검사 받잖아요. 그것처럼 일본도 노동후행성이었나 뭐 기관이 있는데 그 기관 검사를 받아야 돼. 이거를 검사비에 관세까지. 그러니까 거의, 그러니까 일본에 왜 주방용품들이 그렇게 많이 없는지 알겠더라고. 넣기가 개빡세요 진짜. 근데 뭐 일본 애들이 우리나라만큼이나 쿠팡, 뭐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 그런 창업 붐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셀러 붐이 일어나지도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자국민들은 굳이 장사를 안 해. 왜냐면 뭐 이렇게 급여도 많이 낮고, 그리고 막 그렇게 우리나라처럼 어떤 그 성공 욕망 이런 게 일본은 많이 없거든요. 이제 약간 그 소확행 느낌의 어떤 분위기란 말이죠. 일본이 지금. 그러니까 이제 경쟁이 없는데 들어가기가 너무 힘든 거지. 이게 어떤 레퍼런스도 없고. 다행히 이제 제가 제일 잘 아는 사장님이 그 업체를 좀 소개를 해주면서 그 배송에 대한 게 좀 뚫렸어요. 그래서 결국엔 넣었던 거고. 되게 말이 길어지네. 어쨌든 그게 어렵다.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가 생긴 거죠. 이제 배송 업체는 구했어요. 포워더. 근데 일본으로 들어갈 때 외국에서 이게 넣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어요. 이게 책임 소재에 대한 것 때문인데, 첫 번째가 IOR 방식이 있고, 두 번째가 뭐였지? 지금 좀 헷갈리는데 AOP 이런 방식. 크게 두 가지 방식이에요. 이게 첫 번째 IOR 방식은 일본 내 사업자가 있고 이 사람이 자기네들이 통관을 하는 거예요. 위 사업자로 통관을 한 다음에 그냥 이거를 아마존 창고에 입고시켜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존은 뭐 어떤 사업자로 오는 게 전혀 중요하지가 않거든요. 그냥 박스에 자기네들 바코드로 찍어가지고 그것만 인식하기 때문에 통관과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보내는 방식이 이 방식인 거죠. 근데 이렇게 됐을 때는 내 회사의 히스토리가 일본 내에 남지 않는 거죠. 그리고 특히 제가 걸렸던 부분이 내 브랜드가 거기 들어갈 때 약간 라이센싱 비슷하게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아까 그 IOR을 대행해주는 그 회사가 나의 브랜드를 일본 내 유통할 수 있는 권리를 얻는, 그러니까 약간 싫은 거예요 그게. 나는 내가 들어가고 싶은데 그런 거가 좀 있었는데, 당연히 이게 AOP가 너무 비싼 거예요. 이게 진짜 비싸거든요. 그러니까 공식적으로 내 사업자를 일본에 등록해서 이거를 책임 소재까지 여부하는데, 근데 이게 뭐 그냥 AOP가 뭐 다른 게 아니라 그냥 IOR 플러스 더 빡센 조건 이런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또 AOP를 하려면 일본 내 어떤 관리 주체 책임 소재를 물은 업체를 또 구해야 돼. 그러니까 그 책임 소재를 묻는 업체들은 우리가 그런 리스크가 있는데 그냥 단순히 해주지 않고 뭐 퍼센티지로 또 수수료를 떼가거든요. 그러면은 이게 되게 관세도 내야 되지, 배송비도 그 검사비도 내야 돼. 그리고 거기 수수료도 줘해. 들어오면은 이게 뭐 마진도 안 남는 구조가 되는 거죠. 그랬는데 이 포워드 업체가 가격 같은데요? 이러는 거예요. 심지어 기간도 같아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진짜 많이 찾아봤거든요. 왜냐면 일본 업체들도 다 찾아봤어요. 이메일 보내가지고. 근데 너무 비싸가지고 진행을 엄두가 안 나더라고요.
막 세네 개 업체 알아보고 미국 업체도 알아보고 막 진짜 온갖 곳에 다 전화해봤었는데 갔다길래 아닐걸요? 하면서 한 진짜 한 10에서 15번 진짜 이골이 날 정도로 다시 확인했어요. 그러니까 뭐 자기네들이 직접 하는 건 아니고 자기네들도 이 파트너사를 이용하는 건데 자기네들 파트너사한테 물어보겠대. 답변이 왔어. 똑같대요. 그래서 아닐걸요? 다시 한번 확인해 주세요. 그게 왔다 갔다를 진짜 15번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막 약간 화내려고 하더라고. 아, 그러니까 그렇게 쌀 리가 없다. 그리고 기간도 똑같을 리가 없다. 아니 어떻게 같을 수가 있냐. 지금 내가 사업자가 등록돼 있는 것도 아닌데 등록을 해야 되는데 그게 일주일인데. 아 그리고 이게 또 뭐가 문제가 있었냐면 그 IOR 방식 아니고 있고 할 때는 그 패키지에 막 또 특정 정보가 막 들어가 있어야 돼요. 근데 이게 왜 문제가 되냐면 내 제품이 있고 이 제품 위에 패키지가 있을 거 아니에요. 가로가 패키지예요. 그러면은 이 패키지 위에 뭐 플러스 그 FNSKU 같은 그 코드가 붙는단 말이야. 그리고 여기 위에 박스가 한 번 더 감싸죠. 근데 패키지를 건들려면 이 박스를 뜯고 아니 심지어 그래 여기 OPP가 더 있어. 이 OPP를 뜯어서 OPP 테이프로 붙이긴 하지만 그거 다 뜯으면 어쨌든 상하잖아요. 거기 안에 패키지 안에 뭐 그러면 스티커 같은 걸 또 붙여야 되는 거죠. 제가 처음 찾아봤을 땐 패키지도 분명히 변경해야 된다고 했는데 패키지도 변경 안 해도 되고 기간도 똑같고 그러니까 뭐 이상한 거지. 그래서 내가 아닌데 하는데 진짜 저 믿고 할게요. 믿고 하세요. 진짜 믿고 할게요. 믿고 하세요 해가지고 진행을 했어요. 이게 여기서 이제 2달이 걸려버린 겁니다. 미국이랑 시간차가 난 거예요. 미국이 10월 20일쯤에 들어갔는데 미국 10월 21일, 일본 12월 21일. 이게 2달의 차이 난 거죠. 내 사업자 등록하는데 한 일주 좀 넘게 걸리고 뭐 서류 준비하는데 또 뭐 일주일 걸리고 또 그거 가가지고 뭐 통관하는데 뭐 한 몇 주 걸리고 근데 여기서 또 뭐가 문제였냐면 통관 끝냈는데 돈 엄청 많이 나왔대요. 한 3배, 4배? 이게 짜증나는 게 배송비가 미국이랑 일본이랑 같아요. 아니 어떻게 같아요 이게. 그러니까 배송비 같다는 거에 여기 안에는 뭐 서류 작성 비용이랑 이런 게 막 있는 거죠. 실제 포워딩 비용이랑 뭐 서류 작성 비용이랑 뭐 이런 것들이 있는 건데 미국이랑 일본에 보내는 비용이 같다는 거면 그럼 포워딩 비용을 봤을 때 미국이 태평양을 건너야 되는데 훨씬 비싸겠잖아요. 그러면은 일본이 미국이랑 같은 가격이라면 포워딩 비용은 되게 짧은데 그럼 서류 작성 비용이 엄청 높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것도 빡치는데 통관을 막 하는데 막 포워딩사에서 문제가 생겼다고 돈이 너무 많이 날 것 같아요. 돈이 너무 많이 날 것 같아요. 막 이렇게 막 이러면서 막 계속 자기네들이 멘붕 와가지고 나한테 막 그러는 거죠. 그래서 나는 진짜 멘탈이 나가는 거지. 제가 막 얘기했죠. 저 장사 좀 해가지고 오래오래 파트너로 갖고 싶다. 그 업체 그래도 일을 잘했거든요. 그래서 아니 저 올해 일하고 싶다. 이렇게 저 망하지 마게 해달라. 근데 여기서 한 4배 나와버리면 지금 거의 한 달 벌어서 한 달 장사하는데 심지어 그것도 아니었어. 미국 들어가가지고 그 광고비 폭탄 맞는다고. 그러니까 광고 세팅 잘못하고 또 초반에 이것저것 하는 비용들을 계산을 못해가지고 진짜 막 몇백만 원씩 마이너스를 보고 있는 상황이어가지고 여기서 4배 맞으면 저 골러 갑니다. 막 그렇게 얘기했죠. 그리고 뭐 당연히 4배가 나와도 뭐 쉽게 줄 생각은 없었지만 왜냐면 내가 뭐 15번을 확인했잖아요. 근데 어쨌든 이제 4배가 나온 거죠. 결론적으로 4배가 나왔는데 다행히도 저희 불찰입니다 이러는 거예요. 저희가 낼게요. 내가 뭐 하기도 전에 그렇게 얘기를 해주는 거지. 그래서 똑같이 나왔어요. 그냥 처음에 200만 원이었거든요. 200만 원 그대로 냈지. 이게 정말 다행이었다. 그래서 다음번에는 이 방식으로 못 넣을 것 같아요. 이렇게 넣었을 때 세금도 너무 많이 내고 뭐 여러 가지 문제가 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좀 힘듭니다. 내가 일본에 법인을 세우지 않는 이상 좀 힘들 것 같아요. 어쨌든 길었지만 최대한 짧게 설명드린 겁니다. 중간에 세세한 일들 더 많았고 더 힘들었던 중간에 막 업체도 한번 바뀌고 힘듭니다. 이거는 해보지 않기까지는 모르니까 어쨌든 뚫어내서 넣었습니다. 진짜 근데 실감이 좀 안 나. 그리고 근데 늦은 게 좀 잘 한 거긴 해요. 왜냐면은 미국에 정신을 못 차리는 거야. 미국의 창고비랑 막 마케팅 비용 내가 제품을 4개 넣었으니까 그게 정신을 못 차려가지고 막 일본까지 관리하라고 했으면 진짜 토했을지도 몰라. 그냥 2손 두 발 들고 저 그냥 망할게요 이랬을 수도 있는데
미국에서 완전 특훈을 해가지고 일본을 이제 넣는데 너무 자연스럽게 내가 막 뭐 세팅하고 저거 하고 광고 뭐 넣고 막 키워드 잡고 막 리스팅하고 막 사진 넣고 그냥 막 눈 감고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야 이거 너무 딱 완벽한 타이밍에 들어갔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어쨌든 넣었습니다. 근데 넣고 나니까 미국이 잘 팔리니까 일본이 뭐 팔려도 뭐 간이 기별도 잘 안 가요. 팔린 건가? 이게 제 제품이 하나 있는데 미국에서 지금은 이제 재고 조절한다고 가격을 올렸지만 23불이었거든요. 그러면 23불이면 얼마예요? 33,000원이잖아요. 근데 이거를 일본에서는 1,700엔 정도 팔렸거든요. 24,000원인 거죠. 34,000원과 24,000원 원가도 똑같고 배송비도 똑같아. 일본은 관세까지 있는데 그 세금도 또 있어요. 플러스 알파로. 그러니까 내가 왜 넣었지 싶은 거지. 그래도 다행인 거는 그 미국에서는 한 개가 좀 집중적으로 팔린다고 했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네 개가 골고루 좀 팔리는 게 있어요. 정확히는 세 개가 골고루 팔리고 한 개가 막 뭐 지지부진해 지금. 근데 초반이라 뭐 아예 한 개가 망할 수도 있는 거고 어쨌든 그런 상황이고 그 팔리는 어떤 폭발력도 확실히 낮은 것 같아요. 왜냐면은 애초에 판매량 자체가 1등이 막 거기는 한 300개에서 500개 이렇게 팔리는 시장이고 미국은 뭐 어떤 카테고리는 제품의 대부분 1등들이 막 뭐 10K 뭐 5K 이렇게 팔린단 말이죠. 막 10,000개, 5,000개. 이게 한 달이에요, 한 달. 그러니까 내가 그 먹을 수 있는 파이 차이가 큰 거지. 이 시장의 차이의 힘이라는 게 진짜 어마어마하더라고요. 그리고 진짜 이게 원가가 좀 비싸거든요. 한국에서는 팔 수 없어. 어떻게 이게 34,000원에 살 물건인가 싶기도 해. 근데 뭐 대부분 그 가격대 형성돼 있으니까 저도 그 보통 형성된 것보다 저는 여러 가지 브랜딩을 했으니까 좀 더 비싸게 판 건데 진짜 그래서 이거는 확실히 중국에 사서 한국에 팔 게 아니라 미국에 팔아야 돼. 일본도 27,000엔이면 싼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되게 비싼 건데도 불구하고 진짜 미국은 천상계다 그런 생각을 했고 그렇습니다. 아 매출도 좀 보여드릴까요? 50개 나갔네요. 지금 바이는 다 나가가지고 30개씩 4개 한 140개 나갔고 그래서 지금 28일부터 주문이 좀 들어와가지고 쫄래 팔았습니다. 보이시죠? 한 4만 원, 6만 원, 8만 원 쭉쭉쭉쭉쭉 최고가 얼마야? 15만 원. 뭐 이렇게 6개 팔리고 이때 카드값 한도 다 돼가지고 그 광고비 결제 안 돼서 한번 꼬꾸라졌다가 다시 판매돼서 총 53개 팔았고 주문 수량은 20만 원 정도 팔았습니다. 아마 더 낫겠지? 한 넘을까? 그쵸, 낫네요. 120만 원보다 낫네요. 해서 이 정도 팔았습니다. 뭐 잘 되는 건지 안 되는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이게 미국 마라 맛을 보고 나니까 별 감흥이 없어지네. 진짜 그 하나만 팔아도 좋겠다는 생각을 고작 4개월 전에만 해도 막 일본에 들어가서 한두 개라도 팔리면 진짜 여한이 없겠다 막 이랬는데 막 미국에서 막 정신없이 팔리고 막 하루에 15개씩 팔리고 근데 한 개가 3만 원, 4만 원 하는 것들이 막 이렇게 팔리는데 뭐 광고비는 또 더 많이 나가고 그러니까 뭔가 일본 그래프를 보면 막 약간 마음이 평안해지는 느낌이 좀 있습니다. 이게 막 광고비도 한 미국에 그렇게 싸진 않아요. 일본도 그렇게 싸진 않은데 당연히 미국처럼 막 살이 깎여 나가는 느낌의 그런 광고비는 아니어서 뭐 그랬습니다. 뭐 이 정도 결과가 나왔고 앞으로 어떻게 될지 우상향할지 그래도 저는 일본 시장을 좀 뚫고 싶은 게 있어요. 그러니까 일본이라는 나라의 소비 문화 자체를 그 내수 시장 자체를 너무 좋아하고 여행도 많이 가고 싶고 그리고 일본에 막그 나이카냐마나 막 긴자나 이런데 매장을 하나 내고 싶은 어떤 소소한 꿈이 아니죠 이거는 그런 나름의 꿈도 있기 때문에 그리고 뭐 일본에 사업을 해도 외국인들한테는 금리 우대나 이런 것들 사업을 하는 사람들이 좀 적은가 봐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되게 잘해주는 서포트를 해주는 것들이 있대요. 그래서 뭐 그런 것들도 받아보고 싶고 나중에는 중국 공장뿐만 아니라 막 일본 공장이랑도 거래를 해보고 싶고 일본 공장들은 아무나 물건을 안 준다니까 어쨌든 거래를 트기만 하면 또 나만의 진입 장벽이 되는 거잖아요. 뭐 여러모로 꿈을 꿔보고 있습니다. 근데 더 중요한 거 살아남아야 됩니다. 지금 뭐 잘 팔리지만 이 현금 흐름이 엄청 삐걱삐걱대면서 돌고 있어가지고
빨리 현금 회수가 안 되면 3개월 안에 아예 파산해버릴 수도 있는. 뭐 그건 좀 너무 오버다. 어쨌든 다른 대출이 있기 때문에. 어쨌든 그렇습니다. 여기까지고 말이 엄청 길어졌네요. 아마 빡쳐서 그런 것 같아. 그랬습니다. 이만.